부수면 부술수록 이 집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마르지 않은 타일본드, 방수 없이 구멍 뚫린 벽, 하나, 둘, 셋, 네 겹으로 페스츄리를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건지 역사가 오래된 집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도면이 없습니다. 언제 지어진 건지도 불분명하고 중간에 어떻게 고쳐졌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실측한 수치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UX 일을 할 때도 항상 먼저 그려보고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게임처럼 공간을 걸어다니며 리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집으로 좀비 게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집의 기본적인 구조체는 모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머지 설계를 위해서는 바닥을 모두 철거하고 수도와 배관 같은 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철거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건 뭘까요? 벽에 튀어나온 흔적이 있어 브레이커로 벽을 좀 부숴보니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문틀이 있었습니다. 벽이 깨지면서 파편이 많이 튑니다. 철거를 하면서 시력이 많이 상했습니다. 보안경은 필수입니다. 옛날 집들은 창고 같은 다락방이 있는 경우가 있었죠. 다락방은 제로했지만 문틀만은 남겨놨네요. 눈에 파편이 들어간 다음 날 고글을 샀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복장이 불량하군요. 얇은 비내력벽 두 곳을 철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건축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중심의 벽을 제외하곤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욕실벽을 철거해보니 타일 안에 또 타일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타일본드가 아직도 마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타일을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지네요. 이 타일본드는 몇 년 전에 바른 것일까요?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솔직히 너무 놀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또 출근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노가다에 오셨네요. 용돈이 떨어졌는지 같이 가자고 하니 기뻐하더군요. 욕실 비내력 벽도 해머로 부숴줍니다. 벽을 철거할 땐 드릴로 여러 곳에 균열을 만든 뒤 해머질을 하면 편합니다. 나중에 근육통이 엄청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겹으로 페스츄리를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건지 역사가 오래된 집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닥 철거를 시작합니다. 이 집의 설비 구조를 알아내야 합니다. 옆집 2015에서 오는 바닥 난방용 XL 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하수관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옆집과 공유하는군요. 문화재 다루듯이 조심히 발굴해줍니다. 땅을 열심히 파다 보니 장갑에 구멍이 났네요. 과거의 수도용 XL 파이프에 철거 없이 새로운 PB 파이프를 만든 것 같습니다. 타일부터 수도관까지 대부분이 덧방이군요. 이상합니다. 욕실로 가는 수도가 방의 벽을 따라갑니다. 방에서 시작해서 욕실 벽으로 이어지는 수도관. 욕실 안에서 보면 수전에 방수가 되어 있지 않아 틈새가 보입니다. 방의 벽과 바닥, 그리고 아래층 누수의 원인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벽과 수전 사이의 틈에서 많은 누수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집에 기능에 문제가 있는 주택, 아무리 예쁘더라도 무슨 소용일까요? 기본적인 기능이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슬래브가 얼마나 깊은지 찾고 있습니다. 바닥 10cm 아래에서 드디어 슬래브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장갑도 구멍이 났네요. 옆집과 공유하는 수도와 난방수 PB 파이프. 슬래브부터 욕실 바닥까지 25cm 높이 차이. 어째서 이렇게 높은지 이땐 몰랐습니다. 모두 철거한 뒤에 알았죠. 솔직히 이 정도 깊이의 바닥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옷이 계속 바뀌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바닥 철거에만 며칠을 사용했습니다. 소음도 엄청나서 주전 분들에게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무슨 소음인지 몇 분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빌었네요. 소음이 큰 이런 작업은 사전에 일정을 공유하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철거하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바닥을 다 박살을 냈습니다. 여기 벽이 있었죠? 이제 없죠? 여기 어디 갔죠? 다 때려 부셨죠? 폐기물이 미칠듯이 나와서 이만큼이 됐어요. 미친, 언제 내리냐? 이즈음부터 잘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모로 회사의 여론이 악화되어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도 크게 하락하였고요. 결국 수십 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최고되고 실적이 좋지 않은 기존 프로젝트들도 여럿 중지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피해갈 수는 없었죠. 결국 팀원 전원이 타 프로젝트로 이전되거나 대기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번아웃을 맞았습니다. 어쩌면 회사에서 저는 이미 더 올라갈 곳이 없는 천장에 다다라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날은 또 다른 친구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참 인복이 많네요. 대기 발령을 자진해서 받아들고 휴직 후 이곳 2025의 공사 현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속도와 소음으로부터 이곳 현장에는 저를 부르는 직함도 화려한 미사여구의 별명도 아니 그 누구도 없습니다. 벽을 대망치로 쾅쾅 부숴 철거하고 아이소핑크를 자르고 그렇게 저는 이 집을 고치며 사실은 제 자신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휴직을 마치고 다시 출근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드디어 배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2025와 2015는 서로 상수도, 하수, 오수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난방수와 온수는 1층 보일러실에서 출발해서 2015를 지나 2025로 들어와 효율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북향이라 더 추운데 대부분의 열을 2015에서 빼앗기는 구조였죠. 이런 기능적 문제를 보완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중 한국패시브협회의 자료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처음으로 만든 레이아웃입니다. 아무래도 머릿속에 기존 구조가 남아있다 보니 비슷한 모습이네요. 단정해진 느낌은 있지만 낭비되는 공간이 많습니다. 반문이 없어서 부엌의 냄새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네요. 욕실에는 수납이 부족합니다. 이 주택이 가지는 경험을 다르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 구성했습니다. 단열, 목공, 가구, 전자기기까지 모두 시뮬레이션 해두었습니다. 이 모델링을 그대로 현실 속에 만들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UX 디자이너의 지식을 활용해서 유저 경험을 최대한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비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최대한 목공을 활용한 일례 구조. 멋진 창가 풍경을 바라보는 주방. 디지털 트윈. 실제 집이랑 같은 크기. 직접 걸으며 체험해보는 공간. 짓기 전에 살아보는 경험. (40년) 된 집이 처음으로 디지털 도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이홈 노트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머리카락. 안 비켜. 구독 감사합니다.